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의 2%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리플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선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트럼프가 SEC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루머가 돌아서 현재 난리가 났습니다. 저와 함께 알아가 봅시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의 모든 수익을 기원하며 방에서는 리플의 최신 뉴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에 나오는 링크를 통해 입장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리플 차트를 한번 볼게요. 현재 680원대죠. 지난번과 다르게 660원에서 670원 사이에서 내려가지 않았고 계속 반등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태세를 보이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약 조정 구간이 보인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기사를 보시면 판사가 소송을 진행을 허용함에 따라 바이낸스, 즉 SEC의 소송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어요. 미국의 판사가 SEC 바이낸스 소송 일부를 기각했던 리플과 소송이 있어서 작년 판결을 인용해서 바이낸스가 소송 일부를 기각했다고도 합니다. 리플의 증권성 논란은 여전하다고 하죠. 표면적인 판결 결과로는 리플랩스가 재정적으로는 큰 성과를 내었다고 보지만 4건의 소송을 모두 기각시켰고 1건의 민사소송만 남은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집단소송에 있어서 대부분의 혐의를 전부 벗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리플 투자자 이 기회를 놓치면 큰 실수라고 해요. 마지막 주제는 리플이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를 하면 SEC 법적 결말로 큰 변동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토픽은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이낸스가 미 법원에서 SEC 소송 일부 기각은 업계의 승리라고 발표했습니다. 어제자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SEC의 소송 일부를 기각한 것은 바이낸스와 가상자산 업계의 승리라고 바이낸스가 전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BNB, BUSD의 이것은 증권이 아니며 BNB 판매 역시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SEC는 지난해 미등록 거래소 운영 및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로 바이낸스를 제소했으며 이에 따라 자오창펑 창립자가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중요한 대목이죠. 이 세 가지를 계속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바이낸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공표했습니다. 첫 번째,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두 번째, 소에서의 BNB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세 번째, BUSD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걸 강조합니다. 중요한 점이에요. 한번 볼까요? 리플. 법원에 리플이 바이낸스 케이스 판례 인용에 대해서 SEC 주장과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코인리스에서 발표한 뉴스를 보실까요?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 테레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소송 중인 리플이 7월 2일 담당 판사 포레스에게 SEC의 구제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해당 의견서에는 리플은 바이낸스의 사건의 판례를 인용하여 SEC의 제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해줍니다. 저번 테라폼 레스 사건처럼 SEC는 권도영에게 45억 달러의 벌금을 정의에 실현한다고 했으며 그 벌금을 하나로 6조가 되는 거를 합의를 했다고 하죠. 허나 리플은 테라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벌금은 과다하다 해서 양측에서 아전 인수로 해석을 하고 있죠. 리플은 처음 제시했던 20억 달러에서 20분의 1이 된 1억 260만 달러만 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SEC와 갠슬러는 바이든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게다가 금융은행 시스템 XRP 구현을 놓치는 것이 가장 큰 실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XRP에 가능한 통합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알파스키 클럽 NFT의 창립자이자 암호화폐 분야의 유명인사인 킹크라는 이 잠재적인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리플이 내일이 될지 2년 후 출시가 될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알트에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금융은행 시스템에 리플을 구현하는 과정을 놓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격 변동을 넘어서는 리플의 유용성입니다. 캐런은 자신의 다양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와 리플의 단기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수익 창출에 대한 자신감을 인정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있고 그는 리플이 금융기관에 통합될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전략적인 실수가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발언은 리플의 가치가 현재 시장 가격을 넘어서 실제 적용이 된다는 말이죠. 리플의 잠재적인 미래 통합을 넘어서 글로벌 결제를 위한 귀중한 도구로 이미 자리매김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국경 간 결제를 위한 리플의 기간적 채택입니다. 리플의 진정한 강점은 금융기관의 채택에 있죠. 리플의 ODL 플랫폼은 브릿지 통화로 활용하는 법정 화폐 간 국경 간 결제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리플의 거래는 그 기술을 활용하는 글로벌 은행의 분산 네트워크인 리플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가량 차지한다고도 하죠.
이 리플의 네트워크는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금융기관이 리플과 협력을 하여 국경 간 결제에 대해서 리플 기술을 활용할 거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행 산업의 80%가 리플과 제휴를 했으며 60개의 일본은행이 이미 리플의 결제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도 나타납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채택은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리플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더더욱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캐런이 단기 가격 변동에 무관심을 표명하는 반면 리플이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통합될 가능성에 대해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장기 투자는 국경 간 결제에서 금융기관의 채택 증가는 리플에 대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잠재적으로 더 높은 가치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죠. 이처럼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 심할 수 있다고도 하지만 리플을 글로벌 뱅킹 시스템에 통합될 가능성은 진화하는 디지털 자산 세계에 노출하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장기 투자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일부 변호사는 SEC와 리플 소송에 합의 가능성이 있다며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자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또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한번 볼까요? 리플의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반등을 시도한다고도 합니다. XRP 투자가 급증을 하고 ETF 출시로 이어질 기대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리플랩스의 최고 경영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현물 이더리움 ETF의 출범이 다른 자산, 특히 XRP에 대한 ETF의 길을 열어주었다며 리플의 ETF 출시에 낙관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리플의 거래량이 7월에 강세적인 움직임을 기대한다고도 하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면서도 리플의 거래량과 가격 상승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새로운 관심과 낙관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실제로 최근 거래량에서 급증하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블록체인의 기술과 암호화폐 광범위한 채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기관이나 개인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탐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비용으로 알려진 리플은 여전히 국경 간 결제와 기타 금융 서비스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리플의 상대 강도 지수 RSI는 45를 기록하고 있어요. 45는 중립 구간에 있어서 현재 리플이 과매수도 과매도도 아님을 나타냅니다. 이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리플이 상당하게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시사합니다. 암호화폐 저명한 다크 디펜드도 저명을 했죠. 2017년, 2021년에 오르는 불리시 상승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2017년과 2021년에 이런 폭등인 장이 나왔습니다. 안정권을 하고 다시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이 부분에서도 급등을 한번 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2024년 7월쯤에 또 한번 상승을 한다는 모멘텀을 보고 있다고 분석했죠. 이처럼 입지가 줄어든 이 시기에 차트를 한번 다시 볼까요? 빠르게 CC와 리플이 합의를 했다 치고 긴급적으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상승이 오기 전 그 불시 구간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빠르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상승한 이후에 산다고 하면 그때는 늦지 않을까요? 이에 따라서 상승이 오기 전 다시 한번 이 저렴한 구간대에서 매집을 하나씩 하셔야 합니다. 660원 이하 지지선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때 이미 거래소에서 거래 세력들이 이미 매집 활동을 보여주고 꾸준하게 매집했던 것도 보이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매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 항상 응원을 드리면서 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고 안전한 매수 매도 진입 타점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아래 링크를 누르셔서 카톡방에 참여를 해주시고 숫자 4번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니까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기준 관리를 받으시는지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옆에서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업비트코인의 2%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